예,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에서 연세대학교 연세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형수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 연세대학교 학술정보관에 이 새로운 이 실감형 스튜디오 공간, 아직 공식적인 오픈은 안 한 상태인데도 이런 좋은 혁신적인 사례 발표에 이 자리에 서서 발표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프론트 페이지 보면요, 이건 제가 이제 그래픽으로 만든 그림인데요. 오리지널 아이디어는 외국 작가분의 동의를 받아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재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에디슨이 이제 전기를 발명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상황에서 다 이제 모니터 스크린 공간 앞에 있는데, 저는 강의를 할 때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상한 감옥 안에 갇혀 있다. 그런데 모든 세계와 연결된 감옥이다. 그런데 결국은 빛을 통해서 보는 세계거든요. 거기에 보면,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필름도 돌아가고 지휘하는 모습도 있고, 뭐 모니터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여러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The future is now. 미래는 지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연세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센터에서 여러 가지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배경에는 연세대학교의 일종의 선투자 개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미래가 와서 미래를 우리가 이끌어가는 거 아니고, 미래를 이끌어갈 수가 없죠. 현재의 미래가 있는 지금에서 미래를 어떻게 구축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테크놀로지는 산소와 이제 같은 것이죠. 유비쿼터스, 언제 어디서건 있고 인비지블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인비지블해서 문제죠. 비지블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젊은 엄마의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 왜 나는 코로나처럼 밖에서 뛰어놀지 못하냐고. 근데 테크놀로지는 이제 안과 밖, 그 다음에 캠퍼스 안과 집 경계가 없습니다. 카페건 어디건 간에. 그게 이제 제가 차근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테크놀로지는 이제 산소와 같고 유비쿼터스고 네세서리고 인비지블하다. 저희 페이스북 친구에서 그냥 하나 재밌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오늘 이상한 놈 봤는데, 어떤 놈 봤는데, 아이폰도 없고 태블릿도 없고 랩탑도 없고 거기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있더라. 사이코패스 같더라. 예전 같으면 수업 시간에 노트북,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꺼내고 이러면은 이상한 놈이 되는 거죠. 아니, 선생님, 교수님 이야기하는 거 받아 적지 않고, 더 옛날에는 또 낙서하면은 또 야단 먹고 이런 건데, 지금 세상이 그림이 바뀌어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고민의 출발점에서 연세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 교무처에서 본부 차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알파 세대, 젠지, 지금 대학생들 젠지인데, 이들의 특성이죠. anytime, anywhere. 어디서건. 그다음에 비주얼리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기를 좋아하고, 모바일이 탑재돼 있고, 글로벌리 연결돼 있고. 근데 이들의 네이티브다 이런 건 다 흔한 표현이니까, 아주 핵심적인 사항은 시각적으로 이미지와 비디오를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즐기고. 이 부분을 어떻게 교육 안에서 우리가 아니면은 어떻게 이걸 풀어갈까,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이덱에서는 이 새로운 리얼리티를 위해서 어떤 컨텐트 라이팅 스킬을 운영을 해야 될까, 이 학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이런 게 필요한데요.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를 하십시오. 제가 이게 아직 이 스튜디오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쪽을 보고 이게 강의실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쪽 스크린을 봐야죠.
비교적 뭐 그런 대로 괜찮은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전달이 될 텐데 자꾸만 고개를 이게 틀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 인터페이스에 익숙치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뉴 리얼리티는 아까 같이 스타벅스의 풍경, 그 전의 풍경, 모든 게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는 새로운 리얼리티와 직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뭐 한 학기만 스마트폰 바뀌는 거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대학이라는, 특히 우리 연세대학교 뭐 이화여대도 마찬가지지만은 큰 대학들이 다양한 학생들의 요구, 그 다음에 이런 교육의 과정을 학기마다 혁신을 시키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혁신을 말자고 하느냐?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 새로운, 그러니까 뉴 리얼리티, 동호 반복이 되네요. 새로운 뉴 리얼리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 맺느냐, 이 조율의 방식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유네스코에서 2011년에 이제 디지털 그 리터러시에 대한 그 활용 능력이 없으면 삶을 영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미주에 있는 대학들도 여러 IT 기업들과도 연계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어떻게 그 활용을 해갈까, 이런 교육에 어떻게 그 과정에 그 운용을 할까, 여러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교육부에서 또 뭐 여러 가지 그 지침을 내려놓고, 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마 지금 대학생들 그 초등학교 때 그런 아마 부모님으로부터, 특히 어머니로부터 고문당했을 겁니다. 코딩 학원에 끌려가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되고, 또 대학교 들어와서도 또 교양 과목에 코딩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데 디지털 리터러시 자체가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는 그 문자 언어와 그 다음에 이 구술 언어를 운용하는 그런 문법 체계를 가질 정도의 수준으로 그 디지털 리터러시를 가져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리터러시의 그 제가 볼 때는 그 기능을 익히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왜냐하면, 그리고 굉장히 희망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면은 이미지, 디자인, 비디오, 다큐멘트, 그리고 몰입적인 이런 어떤 특성들은 우리가 온라인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연세대학교에서는 어도비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서 미래를, 특히 올해 같은 코로나 상황을, 코로나가 생길지는 몰랐으나 대비를 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Y대학에서는 지금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덴지들이 선호하는 우선시하는 비주얼 이미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학습, 그 다음에 감성적인 지식과 감성의 그 밑그림에서 작동할 수 있는, 그들이 어떻게 그 교육 과정에서도, 강의 시간에서도, 또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그 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교육 프로그램들을 비교과 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스토리텔링,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을 디자인하고 표현을 디자인하고, 그걸 통해서 메모하고 데모하고, 이런 어떤 진행을 하는데 기존의 사진과 비디오와 다양한 모션, 소위 영상의 영역들을 어떻게 그 제작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측면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통칭해서 컨텐츠 라이팅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컨텐츠 라이팅은 제가 2018년에 그 미국의 그 에듀맥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진, 비디오, 그래픽, 오디오, 그다음에 모바일 웹에서 표현되는 이런 스킬들을, 이제는 그 중요성을 스킬의 중요성을 알아서 이걸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학습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사진이라든지 비디오라든지 그래픽스, 웹, 이런 것이 불과 얼마 전까지 다 전문가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영역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우리 연세대학교가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잘 생활 속에서 심어야 된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세대학교 이게 올해 풍경은 아니고요. 작년 2학기에 그 교양 백양관 교양학부 수업의 그 실제 모습입니다. 학생이 스마트폰 갖고 뭐 이렇게 다른 놀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어도비 러시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비디오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고 또 랩탑을 사용하고 있고 저기 수업의 풍경입니다. 우리 그 저쪽에 보면 어도비 해시태그 어도비 라이프가 있는데 어도비라는 회사가 참 얄밉게도 랭귀지라고 합니다. 어도비 랭귀지, 즉 영상적으로 소통하는 것을 노코드 기반에서 코딩하지 않고 수월하게 확보하는 여러 가지 언어들을 패키지해서 전 세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는 일단 노코드 기반에서는 어도비 프로그램을 수월하게 확보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연세 구성원 2만 명이 어도비 랭귀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디를. 이것이 이제 3만 명, 4만 명으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Y대께서는 다양한 이제 교육들이 진행이 되는데 당연히 어도비 그 계정이 있어야겠죠. 어도비 계정은 산소처럼 언제 어디서나 네임드 유저입니다. 캠퍼스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랩실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디바이스 유저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카페에서도 학생들이 모바일에서도 디지털적으로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시각적, 영상적 이런 소통 능력을 강화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은. 그렇다면은 연세대학교 우리 Y대에서는 그러면 어도비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뭐 어도비 학원이냐? 아닙니다. 그것은 온라인에 프로그램들이 다 열려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그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어도비 보면 어도비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어도비 프로그램들의 그 쉬운 기능들을 예를 들어서 엮어서 이걸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어떻게 시각화할 거냐, 내 생각을 시각화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맥락적인 교육을 해가고 있고요. 또한 이 옆에 보면 XD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실상 오늘 이 뭐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는 할 수가 없지만 실제 그 우리 연세대학교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센터에서는 노코드 기반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도비는 그 중에서 가장 선두주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터치 디자이너, 뭐 매드매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러면은 코딩을 배우지 않고도 기존의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뭐 순수 여러 학문 영역의 그 전공자들이 이쪽에 수월하게 접근하고 자기의 지식과 그 다음에 감성을 장착할 수 있는, 즉 새로운 컨텐츠 크리에이션을 가능한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XD라는 프로그램도 모바일에서 협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현재 그 뭐 글로벌한 기업에서도 자기 포트폴리오를 데모를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뭐 여러 가지 또 이 우리가 비디오니까 비디오를 통해서도 어떻게 또 비디오 리터러시를 운영할까 이런 교육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실상 어도비 학원이 아니라는 건 지금 저기 그 화면에서 보면은 어도비 XD로 빠르고 쉽게 UX 리서치하기라고 돼 있는데 프로그램을 도구로 쓰는 것이죠. 그러면 UX 리서치는 기존에 디자인 교육받는 그 전공자에 한해서 가능했던 것인데 일반 학생들이 쉽게 프로그램에 의지하지 않고 UX 리서치를 함으로써 글로벌 기업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회사에 자기가 인턴십도 할 수 있고 어플라이를 할 수 있는 이런 그 세션들을 운영을 했습니다. 실제 또 강사는
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 있는 박사과정 학생이 실제 페이스북에서 인턴하고 있는 학생이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학생들은 또 인턴십은 어떻게 어플라이를 하느냐 여러 가지 대화들도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컨텐츠 아까 말한 크리에이션, 비주얼한 어떤 그 접근은 데이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컨텐츠와 데이터 이 양축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에 주목하는 것은 데이터가 시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데이터 어널리티스 이해하기라든지 이런 어떤 교과목도 비정규 교과로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기업의 전문가를 통해서 로지컬 띵킹, 크리티컬 띵킹 이쪽 부분도 강화시키는 이런 교육도 진행을 했습니다. 데이터 어널리스트 이야기 그 세션이 진행이 된 가는 과정에서 아주 그 기억에 떠오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학부 학생이 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또 데이터 어널리틱스, 빅데이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학부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정말 막막합니다라는 질문도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일종의 이런 비정규 교과 과정에서 빠르게 대응하는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오늘 여기 제가 모든 이 와이덱에서 진행된 프로그램들의 모든 그 자료들을 다 공유는 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대표적인 것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먼저 보실까요? 지금 이게 사운드가 이제 진행은 정리가 안 되고 있지만 간단히 편집한 겁니다. 사운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챗봇 디자인에 대한 워크숍을 이틀 동안 했었는데 이 워크숍을 진행해 주신 분은 미국의 드렉셀 대학에 있는 그 허지나 교수님이시고요. 이 워크숍을 들은 학생들은 이 한국에 있는 연세대학교 학생들이죠. 학교에는 못 오고. 근데 실제 실시간으로 참여형으로 지금 생각을 나누고 참여하고 이런 과정이 이틀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이 상당한 여기에 보면은 이게 앞으로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이 와이덱에서 진행됐던 많은 것들은 전부 다 대부분이 실시간 줌 환경에서 진행이 되는 건데 문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구체적인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앞으로 우리가 더 궁극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온라인 컨텐츠 투어 이것도 토요일 날에 진행했던 프로그램인데 이 테스트 배드로 진행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에 한 150명 정도의 그 연세 구성원들이 들어와서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온라인이라는데 정작 우리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정작 홍수가 났을 때 마실 물이 귀하다고. 지금 온라인이 여러 가지 인포데믹이란 말도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내가 어디에서 머물까가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자 그냥 웹이나 보면서 스마트폰 보면서 좋은 자료 찾아와 봐라. 구글링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형 박물관에 실제 투어를 갔다고 생각을 해보면 가이드가 없어도 그냥 뭔가 나름대로 의미 있게 보냅니다. 적어도 다리가 불편하면 앉아서 쉬기라도 하는데요. 이 온라인에서의 그 투어는 우리가 그렇게 선택적으로 의미 있는 선택을 하기가 의외로 어렵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지금 보시는 내용은 지난주에 이제 종료된 건데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생각보다 의외의 결과들을 얻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나이키, 우버, 링크드인, 구글에 있는 분들 10년 차 이상의 경력자들이 참여해서 그들의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공유를 하면서 이런 학생들과 우리 연세대학교 학생들과 여러 가지 이 디지털 컨텐츠 크리에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고 또 이 진행은 또 미국에 있는 이 한국인
한국계 교수님이 또 한국 그 영어로 진행이 됐지만 또 한국말로 서머리를 해주시고 이런 그 뭐랄까 효율적인 정리를 한 셈이죠. 동시 통역을 또 들어가기에는 뭔가 호흡이 많이 끊기고 여러 가지 그 기획 단계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또한 하여튼 4차 산업혁명기에 우리가 굉장히 앞서가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다. 이런 기사가 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는 포스터는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12월 달에 진행할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우리 연세대학교의 그 재중원 근대의학의 발상지에서 이제 올 연말에 실시간으로 타종식을 하려고 합니다. 3D 종을 만들어서. 그렇다면 학생 참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학생들한테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 기타 또 다른 프로그램들을 그 사전 워크숍 교육을 했고 학생들을 통해서 참여를 하게 해서 이 영상 엽서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프로젝션 매핑 이런 프로젝터를 쓰는 원리와 같은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 공모전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것을 실시간 유튜브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그 전체적인 맥락적인 진행, 즉 우리의 장소성, 온라인에 갇힌 감옥이 아니라 우리의 물리적인 캠퍼스, 아름다운 캠퍼스도 그 상기시키고 그 역사적인 의미도 계속해서 불러오면서 좁게는 서울, 넓게는 한국, 그다음에 더 넓게는 세계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컨텐츠 크리에이션을 통해서 학생들의 감성을 이렇게 견인시키는 이런 그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와이덱 2020년은 4월 그 개강이 늦어져서 올해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4월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도 그 개강이 늦어질 때 상당히 이제 온라인 실시간으로 교육을 진행했는데 상당한 그 지원 신청자들이 있었고요. 총 62개 세션이 진행됐고 5,500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 현재까지 2,500명 이상이 참석을 했습니다. 중복을 감안한다 해도 한 1,500명 정도는 실제 참석을 했는데 사실상 이런 계획은 작년에는 못 세웠습니다. 왜? 물리적인 공간에서 학생들이 비정규 교과이기 때문에 그냥 맥시멈 한 5,600명 잡았었는데 이 온라인 실시간 상황에서 지나치게 지금 초과 달성이 된 것이라서 이것을 다시 이제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될까 고민 중입니다. 당연히 그 비디오로 제작한 교육은 여기서 다 제외시킨 상태입니다. 지금 62개 세션은 온라인 실시간 교육 사례입니다. 두서없이 이런저런 이렇게 생각해볼 지점들을 제가 그냥 오늘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슬라이드에서 정리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컨텍스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리터러시에서 나가서 이제는 디지털 플루언시, 데이터 리터러시에서 나가서 데이터 플루언시, 다 그런 압박을 우리가 느낍니다. 모두가 영어 공부하는데 모두가 영어가 네이티브처럼 플루언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 유창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 과정에서 온라인이라는 상황도 다 천차만별입니다. 아까 챗봇 디자인 워크숍 사례를 보여드렸지만은 기존의 물리적인 공간의 연결선상에서 조금씩 확장되는 것이 있고 다른 차원이 이동돼서 그쪽에서 본질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수업도 지금 가능합니다. 아주 미래적인 것이 바로 지금도 있고 굉장히 미래적인 것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굉장히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들이 아직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핵심이 무엇일까 했을 때 스킬 입장에서는 기능적인 입장에서는 시각적, 영상적 표현 능력인 것 같습니다. 비주얼 리터러시죠. 이것이 보면은 미술이라든지 영상 디자인 쪽의 그 교육
환경에서는 좀 기본 교육이 있었는데 기존 보통 인문, 사회, 자연, 뭐 공학 이런 쪽의 학생들한테는 이쪽이 기본 교육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누구나 스마트폰을 쓰는 시대에서 너무 중요한 소양 교육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온라인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소통에 있어서 참여의 문제는 결국은 센소리입니다. 센소리 리터러시. 우리한테 울림이 있나, 감동이 있나. 뭔가 이제 강의실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저 기억으로도 어떤 교수님,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그 포스에도 잠깐 이렇게 멈칫하게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줌에서 어렵거든요. 여러 교수님들도 힘들고 학생들도 자기 자기 좀 이렇게 뭔가를 외모를 조금 다르게 그 의미 있게 전달할 채널이 굉장히 없는 것이죠. 방식이. 근데 이 센소리 리터러시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이럴 때 그 안에 내용이 다르게 전달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그 Y덱에서 다양한 맥락적인 그 경험 교육들의 그 필요성을 느끼고 프로그램들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피리언스, 디지털 경험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스킬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콘텐츠 당연히 중요한데 그 다음에 하드웨어입니다. 스마트폰을 쓰면서 영상으로 뭐를 작업하는 거와 파워포인트를 꼭 예전에 다 그 교수님들이나 뭐 교직원 선생님들 나이 드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아시겠지만은 이 컴퓨터가 있는 곳에 가서 파워포인트를 해서 이제 숙제하듯이 일을 하신 경험들이 있을 텐데 지금 학생들은 랩탑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에서 그보다 더 수월한 편리한 메모와 데모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그게 가능한 것이고요. 드론과 연결하고 고프로와 액션캠 카메라와 연결하고 그래서 다양한 하드웨어들과 연동되면서 소프트웨어는 연결돼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 부분에서 비주얼 리터러시와 연결한다면 비주얼 띵킹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크리티컬 띵킹을 이야기하는데 크리티컬 띵킹을 어떻게 풀어갈 건데 강론에서 주님은 늘 낮은 대로 임하셔서 작은 것들을 보살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강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플랫폼입니다. 줌에서 온라인에서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뭐 옆에 있는 이화여대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캠퍼스죠. 이 물리적인 공간들을 늘 함께 가져가는 다양한 이게 말이 되나요? 연출적인 교육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그 키노트에도 말씀 주셨지만은 어떻게 이제 이 대량 지식의 생산이 아니라 어떻게 끌어갈 건가 했을 때 감동을 줘야 되는데 물리적인 장소성은 너무 중요한 거죠. 대학의 물리적인 장소 캠퍼스, 미네르바 대학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 대학들이 갖는 이 연세대나 이화여대나 갖는 큰 의미 있는 뭐 좋은 의미의 무기인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온라인에서 살려가면서 뉴 리얼리티와 조율을 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피지컬 리얼리티는 단지 캠퍼스에 그냥 아름다운 풍광만 있는 거냐? 그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강의실에서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이 교육의 사례들에서 어떻게 이 피지컬 리얼리티의 장점들을 뉴 리얼리티와 컨버전스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실체적인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네, 제가 올해 첫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니까 이게 좀 사실상은 이 블렌디드로 진행을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이 영상도 만들고 굉장히 저는 이쪽에 또 나름 전문가여서 비싼 영상도 만들었었지만 그것을 16주를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준비가 안 됐었기 때문에. 대학에 계신 분들이 뭐 총장님 이하 다 많은 고민을 갖고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크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관계의 융합인 것 같습니다. 즉
컨텐트,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도 융합도 있고요. 교수, 학생, 교직원, 구성원의 그 융합도 있고, 뉴 리얼리티라는 것의 속성은 끊임없이 새롭게 우리가 만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오감각적으로 만나는 인터페이스인데 아직은 시각, 청각 중심이죠. 1993년에 MIT에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Contradictional이라는 책이 있는데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거기에 멀티미디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은 오감각에 링크되는 서브셋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후각은 배제되고 있다. 94년에 그런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미 그때 후각 실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여전히 지금 우리가 온라인에서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스킬은 시각과 청각입니다. 아직은 고향에 있는 부모님이 뭐 고추장을 미리 고추장은 향내가 없나요? 다른 냄새 맡아봐라 이러면서 이게 향을 못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 청각 중심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다시 이제 생각해 보는 문제는 그 시각 청각 중심에서 상당 부분의 문화적인 시공간이 열리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교육 콘텐츠를 어떻게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그다음 창의적인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숙제로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두서없는 이야기 짧은 시간에 그냥 비벼서 넣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